오는 31일 열리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며 화합과 일체장이 될 예정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장기 선교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은퇴 시기를 미루고 사역을 지속하는 선교사가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2대 총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기독교 정책을 들어보고 기독교인의 총선 준비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투표 동료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절반 이상이 동성애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단의 고질적인 문제는 분파주의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려면 400여 개 달하는 교단이 연대와 일치를 이뤄내야 하는데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올 부활절을 맞아 한국교단이 한자리에 모일 것 같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는 3월 31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그 준비 모임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선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화두로 올랐습니다. 교계 대표 연합기관들이 다 함께 모인 준비 자리에서 올 부활절은 모두 함께 하나 되어 개최하자는 논의가 긍정적으로 검토됐습니다. 진보 성향의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교계 다른 연합기관들과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건 12년 만입니다. 7일 한국교회 교단장회의 정례 모임에 참석한 NCCK 강석훈 국장은 부활절 연합예배는 NCCK가 추구하는 교회 일치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며 연합예배에 참석의 뜻을 밝혔습니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 주제는 부활, 생명의 복음, 민족의 희망으로 정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올 부활절을 계기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맡았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한국교회 신앙 성숙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도록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인격의 성숙도 가져오고 그리고 상황을 풀어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깊이 성숙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최근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비롯된 의료 대란을 우려하며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교단들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한국교단 전체 차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성명 발표는 보류됐습니다. 다만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국에서 해외 파송한 선교사는 얼마나 될까요? 파악된 숫자만 약 2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10년 후면 이들 중 30%가 은퇴 시기를 맞게 되는데요. 은퇴한 선교사를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을까요?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퇴 선교사는 귀국 후에도 마땅히 안정된 삶을 누릴 곳이 부족합니다. 한국교계 전체 223개 선교단체가 세계 174개국에 파송한 선교사들은 평균 70세에 은퇴합니다. 그렇지만 명시적으로 은퇴 연령을 규정한 교단 또는 단체는 절반에 못 미치는 46.5%에 불과합니다. 그렇다 보니 은퇴 나이가 지났지만 현지에서 선교 사역을 계속하는 선교사가 60%에 달합니다. 은퇴할 나이가 지났지만 은퇴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로 귀국해도 노후에 대한 보장이 없고 준비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부터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사역 전환이나 여러 가지 소명이나 사역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체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갖춰놓지 않는다면 한국 선교 전반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은퇴 준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 귀국해서는 사실상 삶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단체의 준비도 미흡합니다. 선교사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경우는 150개 단체 중 34곳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실정에서 앞으로 10년 후면 30%, 6천 명 정도의 파송 선교사가 은퇴 시기를 맞게 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선교가 어떻게 되려는지 이해가 이렇게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마음의 부담을 갖고 더 선교적인 헌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퇴 선교사의 노후 문제를 조사한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와 한국선교연구원 크림에 따르면 한국교단과 선교단체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는 173개국에 21,91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10년 이내 은퇴 시기를 맞는 선교사는 약 30%나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빠르지 않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때마다 여야 후보들은 기독교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지만 정작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기독교인의 총선 준비를 짚어봤습니다. 김효미 기자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독교인 총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주제로 70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2대 총선에 앞서 기독교 가치에 부합하는 후보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과 바깥에서 역시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어떠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토론 발제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예정돼 있었지만 사정상 불참해 대독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서 의원 측은 기독교 친화적인 후보 기준을 내놓으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후보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바르고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둔 모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교양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비전을 갖고 다가오는 미래를 내다보는 후보. 그러면서 기독교 가치에 맞는 후보가 거듭났는지도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국가의 존폐가 걸린 초저출산 문제에 힘을 합할 수 있는 후보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의견을 모아서 여야에 이렇게 정책적인 대안 제시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김 의원 측은 한국교회가 아동과 초등학생들의 돌봄 역할을 확대하고 이런 정책 제안을 실행시킬 수 있는 후보 선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패널로 참여한 정성진 목사는 총평에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강조하는 후보는 많았지만 당선 후 노력은 거의 없었다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교계 관심이 뜨겁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는 투표하는 당신이 애국자입니다와 투표하는 당신이 나라의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 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김상복 목사는 높은 가치관과 윤리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모두 투표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회에서는 22일 교회와 정치 집담회를 개최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정치 참여 문제와 4.10 총선 현안 문제를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윤실 관계자는 총선을 한 달 앞둔 지금 정치권에선 정책이 사라지고 계속되는 이합 집산으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커져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럴 때일수록 건강한 정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절반 이상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5일 발표한 청소년의 라이프 스타일과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고생 700명 중 동성애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응답이 52%, 인정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2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2%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변에 동성애 친구나 지인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청소년 4명 중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목대원 측은 다음 세대가 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부모 세대가 교육해야 한다며 청소년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다음 세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교회 전체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면서 프랑스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복음주의 개신교위원회는 낙태 합법화는 명백한 윤리적 후퇴라며 낙태 거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프랑스 전국 복음주의 협의회도 낙태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돼야 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낙태 자유 보장은 기본 원칙이 됐고 고통의 기준은 법에서 삭제됐다며 사회적으로 낙태를 장려하거나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태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장로회 총연합회가 주관한 제3회 전라북도 장로 찬양제가 익산 사랑의 동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찬양제는 미자립교회와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전북 지역 장로들이 찬양하는 마음을 모은 자리입니다. 벌써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연합행사는 전북 지역 목회자들과 장로, 성도 등 800여 명이 함께하며 찬양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좀 어려운 교회를 저희 6개 교회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 오늘 찬양제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큰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찬양제는 각 지역별로 합창, 중창, 독창 등 다양한 방식의 찬양을 선보이며 참여한 이들의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전북 장로총연합회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미자립 교회를 위한 나눔과 섬김의 길에 앞장서며 교계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1,000억 원이 넘는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이같이 밝히며 비상진료기관의 중증 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한 기관의 사후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를 진료할 때 지원하는 정책 지원금을 신설하고 일반 병동의 신속 대응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합니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1,285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 의결했으며 전공의 이탈병원의 대체 인력 인건비 등에 주로 쓰일 예정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에도 현장에 남아 환자를 지키는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이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최근 올라온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글에는 전국 70여 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내용 제보자는 진료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부르며 색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훈련장을 찾아 실전적 훈련과 전쟁 준비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6일 북한군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 기지에서 직접 소총을 들고 사격하는 자세를 취하며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투 능력을 비약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실전훈련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4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은 불법적인 핵 개발을 즉각 멈추고 IAEA의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즉 ELS 손실에 대한 책임분담 기준안 공개를 앞둔 7일 우리은행이 자산관리 강화 비전을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H지수 기반 ELS에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규모는 249억 원으로 국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우리은행 송현주 자산관리그룹장은 은행에 대한 고객 불신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고난도 상품 가입 사흘 후까지 가입 의사를 재확인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자산관리 전문 인력을 감독하는 등 완전 판매에 100% 근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월 미국 대선 재대결이 확정됐습니다.
트럼프의 유일한 경쟁자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현지 시각 6일 대선 후보 경선 포기를 선언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통령 최종 후보로 조기 확정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에 이어 또다시 대결을 벌이게 되며 본선 경쟁이 조기 점화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예정된 국정연설에서 집권 2기 비전을 공개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본선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AP통신은 올해 81세로 역대 최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에 대해 국정연설은 고령 논란을 불식할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울프 크리스텔손 스웨덴 총리와 토비아스 빌스트램 외무장관이 현지 시각 6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스웨덴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방문 기간 미 행정부와의 양자회담 및 의회 회동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TT-통신은 헝가리 정부가 대통령이 서명한 비준 문서를 나토 조약 수탁국인 미국 측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웨덴은 200년 이상 비동맹 중립 노선을 유지해왔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2022년 5월 나토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나토 기존 30개 회원국 중 마지막으로 헝가리 의회까지 가입 비준안을 가결하면서 가입 요건을 모두 갖췄습니다. 공식적인 가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스웨덴은 나토 집단방위 조약 5조를 적용받는 32번째 회원국이 됩니다. 유럽연합 27개국 전역에서 현지 시간으로 7일부터 이른바 빅테크 갑질을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 DMA가 전면 시행됩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시행 첫날인 7일 애플과 메타 등 규제 대상 기업 6곳으로부터 법 준수를 위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이 보고를 토대로 DMA 준수 이행 조처가 미흡하면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특별 규제하는 법입니다. 구글 모 회사 알파벳, 틱톡 모 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과 애플,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곳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됐습니다. 의무 위반 시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남미 베네수엘라가 마지막 빙하를 사수하기 위해 특수 이불을 덮었습니다. 현지 시각 6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환경당국은 최근 안데스 산악지역 메리다주의 시에라네바다 국립공원 내 훔볼트 빙하를 지키기 위해 특수섬유 고분자 소재로 만든 덮개를 고산지대로 실어 날랐습니다. 강한 태양광선에 빙하가 노출되지 않도록 만든 이 덮개는 35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국은 조각당 80kg 무게에 달하는 것들을 해발 4,900m 높이 정상 부근까지 옮기는데 공군 헬기 2대와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100년 동안 빙하가 거의 소멸했으며 연구자들은 앞으로 5년 이내에 훔볼트 빙하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춥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찬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요 며칠 흐렸던 하늘은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제주 산지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강릉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제주 9도, 부산 12도, 대구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부활절은 한국교단이 12년 만에 함께 연합예배를 준비합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부활절 연합예배 주제는 생명의 복음, 민족의 희망입니다. 분열과 갈등이 극에 달하는 시대입니다. 한국교단이 오랜만에 보이는 화합과 일치의 모습처럼 민생을 챙기는 데 하나 되는 정치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